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서류가 네네. 송달된 걸로 볼지 여부를 입장 밝힌다고 하니까 네.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이 이게 정부에서 거부할지 수용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12월 31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다음 주인데 굳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데드라인을 왜 24일로 정한 걸까요? 두 특검법만이 아니라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임명이 아니라 추천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갖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 의뢰를 10일째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일주일 후가 데드라인이긴 하지만 상설 특검은 왜 10일째 안 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책성 그 데드라인이고 아까 내일까지가 그 이야기. 일주일을 더 하면 거의 느낌이 1년이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탄핵을 하는데 탄핵 소추를 만약 하게 되는데 네. 그건 내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의 느낌은 1년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상설 특검을 빨리 추천하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서 24일로 지금 데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까지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날짜를 좀 압박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탄핵 요건인데요. 네. 이게 아마도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여야가 이것 때문에 좀 신경 좀 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풀 직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면 이제 국무위원 요건상으로 했을 때 탄핵 요건은 제적의원의 과반인 거니까 150명만 있으면 151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건데 대통령으로 보자면 3분의 2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3분의 2인 거냐 아니면 과반인 거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뭐가 좀 더 타당해 보이세요? 일단 타당한 것보다는 지금의 그 논란이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한 번도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87년도에 당시에 국회는 네.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그러므로 현재 이 상황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방이 계속 벌어지겠죠. 네. 3분의 2냐 또 과반이냐라는 건 그 누구도 사실 단언할 수는 없어요. 헌법학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다르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방이 벌어지면 사실상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누구한테 유리하죠? 지금 공방이 벌어지면 집권 여당 측이 바라보고 있는 건 헌재를 어떻게든 좀 늦춰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 소추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분의 2냐 뭐 이런 어떤 공방은 계속 시간을 요하게 만든다. 라는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집권 여당 측에 좀 더 유리한 어떤 기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총리라는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은 총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권한대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쵸. 권한대행은 사실상 모든 권한 사실 다 대행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적극적 뭐 권한, 뭐 소극적 권한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란이 벌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국통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행에게. 권한대행에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군통수권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군통수권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대통령을 3분의 2로 했을까요? 국정공백의 무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되는 것과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정지했을 때에 돌아온 국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 예. 그래서 엄중하게 다시 따져보고 다시 따져봐라 해서 3분의 2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권한대행도 똑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소극적 무슨 뭐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아무리 낮추려고 하더라도 국정 공백의 무게는 거의 똑같다. 또다시 혼란을 계속 되풀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헌법상에서 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한 건 국무총리가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뭐 그 다른 장관들은 그냥 임명이지만 청문회도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그렇죠. 국무총리만큼은 인준, 선출직 그런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에게 인준이라는 절차를 준 건 그나마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표결로 이제 표결에서 통과 안 되면 총리 임명이 안 되니까 네네. 그것까지 거치는 직책이라는 좀 네네. 그 위치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지 말지 이것도 좀 여전히 논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이제 논란이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고 해석의 부분이거든요. 예. 양쪽 다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양쪽 다 뭐냐면 여야 양쪽 주장이 다. 양쪽 주장 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원칙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가지 않은 길은 선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칙이 어떤 원칙? 그러니까 직무정지와 권위는 다르다. 당시에도 연달아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네. 뭐 박승철 헌법재판관부터 시작을 해, 재판소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민주당 편을 들었어요. 처음에 민주당 쪽 얘기를 민주당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 채우면 안 된다. 새누리당은 채워라라는 거고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원칙으로 생각했던 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사실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임명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임명을 했어요. 언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네. 파면된 순간부터는 직무정지가 아니라 권위. 헌법상에서의 권위라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은 없어진 상태니까. 네. 모든 권한을 내가 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는 예. 계속 거리된 시점에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현재는 임명할 수 없다가 되는데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주장은 이거죠.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한 건 3권이 모두 다 추천한 인물들로 고민을 해보라라는 것인데. 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 몫이 추천한 가운데 9명이라는 것을 상권이 전부 다 돼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은 국회 몫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 치더라도 국회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라고 임명권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형식적 임명권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도 타당해 보여요. 근데 양쪽 다 타당하다는 건 뭐죠? 결론적으로는 공방이 계속된다. 공방이 계속될 거다. 예, 왜냐하면 해석의 부분이지 누가 이걸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 측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이 부분도 사실은 유리한 국면으로 시간을 계속 끌 시간을 경우에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이게 겁니다.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이 돼가지고 만약에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로 내려갔다가 또 탄핵이 돼서 이주호 부총리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죠. 뭐 우리 영화 드라마잖아요. 지정생존자. 네. 그거나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번에 서열을 다시 봤는데 와, 저 4위가 어느 장관이게요? 4위. 과학기술방송통신부. 과학기술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과기부 장관이 4위더라고요. 네. 그래서